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각형의 크기의 합은 우리가 앞전에서 사실 배웠던 걸 응용하는 거야. 우리가 원래 어떤 걸 했냐면 어떤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긋잖아요. 대각선을 그으면 그 안에 나오는 삼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얘가 한 꼭지점에서 그은 삼각형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삼각형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사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삼각형 총 2개가 나와요. 그러면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씩인데 그 180도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 360도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오각형도 한번 해볼까요? 오각형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더니 삼각형의 개수가 총 3개가 나왔어요. 그거는 오각형에서 빼기 2를 해주면 3개, 삼각형이 3개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고요. 180도짜리가 총 3개가 있다라는 소리니까 180도가 총 3개가 있어. 그래서 곱해서 540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하나씩 하기가 너무 힘드니 공식화를 한 게 180도 곱하기 m 빼기 2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 자,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고 싶대요. 자, 팔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8 빼기 2가 돼서 6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은 총 크기가 180도인데 180도짜리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6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08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체크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칠각형이에요. 그럼 칠각형은 180도에서 7에서 2를 빼준 것만큼 곱하는 거죠. 그럼 5를 곱하는 거니까 900도가 되겠죠. 아닌가? 5. 900도 맞죠? 자, 그 다음에 구각형은 180도에서 곱하기 9에서 2를 빼준 거죠. 7을 곱하는 거네요. 7, 8에 56, 7, 1, 1260도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공식만 대입하시면 푸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체크 3번에는 뭐가 붙었냐면 정다각형을 물어봤어요. 근데 각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한 내각의 크기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다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똑같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은 정자를 빼고 팔각형으로 먼저 본다면 180도에서 8에서 2를 빼준 게 전체 합을 합한 거야. 그죠? 안에 있는 각을 모두 합했을 때 나오는 각인데 그거를 똑같이 정이라고 했으니까 총 8개로 나눠주면 하나가 되겠죠. 각이 총 8개가 나올 거니까 6이고요. 약분을 할까요? 3, 4, 4, 4, 4, 5 해주면 13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정십각형도 똑같이 해볼 건데요. 우선 정자 빼시고 십각형을 계산을 먼저 해주시면 180도 곱하기 10에서 2를 빼줘요. 얘가 십각형의 내각의 합을 모두 합한 건데 그거를 총 10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8이고요. 8, 8에 64, 144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핵심 문제 체크로 넘어가실게요. 자, 보시면 내각형의 크기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우선은 여기 요렇게 보시면 내각과 외각을 더해주면 180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각도는 180도에서 빼준 거 115도야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요 360도입니다. 걔는 115도와 100도와 85도와 x도를 더해서 한 거니까 x 구하실 수 있겠죠.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오각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곱하기 5 빼기 2예요. 그래서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540도. 그래서 x와 120도, 140도, 65도, 그 다음에 요거 90도죠. 직각 90도까지 더해주면 그게 540도야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x는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자, 적으셨으면 체크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각의 크기의 합이 1260도. 자, 내각의 크기는 180도 곱하기 n 빼기 2로 구하는데 그게 1260도래. 그럼 우선 공부부터 약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18로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6, 3, 18, 6, 2, 1, 7. 그럼 n 빼기 2가 7이 되고요. n은 9가 되니까 구각형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정다각형이니까 정구각형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1260도를 뭘로 나눠주면 돼? 9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9, 36, 49, 36, 0. 따라서 140도, 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총 내각의 합이 나왔기 때문에 합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총 몇 각형인지 n을 구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정구각형인데 내각의 합 나온 거를 똑같이 9로 나눠서 한 각을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두 가지의 공식이 이용돼서 푸는 거예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입니다. 체크 19죠. 자, 보시면 우리가 기억을 항상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각의 외곽을 합하잖아요. 그럼 모든 각에, 그러니까 팔각형이든 구각형이든 십각형이든 12각형이든 백각형이든 간에 외곽에 있는 각도를 어쨌건 다 합쳐주면 360도가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음 그림에서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외곽이 모두 더하면 360도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360도에서 100도와 65도와 80도 더해준 걸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80도 해주면 115도 이렇게 되겠죠, x는.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여기도 외곽, 여기도 외곽, 여기도 외곽. 그럼 삼각형은 외곽이 총 3개가 나와야지 맞아요. 다 모두 더해요. 그럼 2x 더하기 2x니까 4x, x까지 더해주면 5x. 근데 외곽은 항상 360도야. 그럼 x는 5로 나눠주면 7, 5, 35, 2, 72도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체크 2번을 보시면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우선은 외곽의 크기의 합은 총 360도인데 정오각형이니까 외곽도 총 5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5, 7, 5, 2, 72도라고 구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360도인데 정팔각형이면 각이 총 8개 나오겠죠. 4, 8에 32, 5, 45도야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지, 왜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총 360도인데 정다각형은 안에 있는 각도 똑같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각도도 모두 똑같이 일정해요. 그러니 몇 개 나와? 사각형이면 4개, 삼각형이면 3개, 오각형이면 5개. 아, 그럼 십각형이면 10개 나오겠네? 그럼 10개로 나눠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공식을 꼭 굳이 외우지 않고도 푸실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다각형인데 얘가 몇 각형인지 굳이 셀 필요가 없죠. 그죠? 어차피 얘는 다 더해주게 되면 360도가 돼야지 돼요. 자, 90도. 그죠? 여기 20도, 그럼 110도. 요거까지 더해주면 15도. 15도 더해주면 125도. 50도, 30도, 80도 한 번에 더할게요. 205도. 거기다 45도 더해줘요. 그러면 250도. 아유. 250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지금 여기각이에요. 근데 내가 360도를 했죠. 외곽의 합은 360도인데 거기서 250도를 빼주면 110도가 돼. 그러니까 얘가 110도인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거, x는 그 안에 있는 내각이죠. 근데 우리가 외곽과 내각을 합해주면 180도라고 했으니까 답이 70도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80도에서 110도 빼준 나머지 70도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2번은요.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비를 줬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를 더해주게 되면 180도가 돼요.
그래서 180도를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비례배분해 주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나눴어? 아, 5등분과 1등분, 총 6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 그러면 내가 외곽을 구하는 거죠. 그럼 6 해주면 30이에요. 그러면 내각을 구하는 거 쉽죠. 왜냐면 내각은 180도에서 30도 빼준 거니까 150도. 외곽은 우리가 구해준 30도.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정다각형이니?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360도를 내가 어떤 N각형인지 모르니까 얘로 나눴더니 걔가 30이 됐대. 그러면 우리가 360도에 30이 되려면 뭘로 나눠요? 12로 나눠야지. 아, 그럼 얘는 정 12각형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점검하기 문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점검하기 문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푸시기 조금 어려우시면 별표 쳐놓고요. 그리고 다 같이 또 모였을 때 또 설명을 해서 질문을 또 꼭 받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원가 부채꼴이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오늘 같이 연달아서 조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가서 오늘 최대한 개념 교재를 최대한 풀어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연산력 교재는 좀 늦춰지고 좀 덜 풀더라도 개념은 우선은 계약하기 전까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계약이 25일이잖아요. 25일이면 24일까지는 이 책을 끝내야 되는데 아직 한참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 뒷부분의 단원을 뺀다고 쳐도요. 뺀다고 쳐도 이 원과 부채꼴 부분을 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오늘 조금 더 나가볼 거예요. 자,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원, 그리고 또 뭐 배웠어? 지름, 또 반지름밖에 안 배웠어. 그거 외에 배운 거 있어요?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했냐면 반지름을 알고 원의 지름을 알면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걸 했었어요. 딱 여기까지만 했었어.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오시게 되면요. 새로운 걸 배워요. 그게 뭐냐면 호의 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그런 것과 중심각이라는 걸 배워요. 자, 그러면 중심각이 어떤 건지 또는 부채꼴이 어떤 건지 또는 호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원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점이 있죠. 이 점이 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끝까지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현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일부분을 그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 중에서 이런 것도 있겠죠. 현을 그리긴 그렸는데 원의 중심에 그리게 이렇게 그었어. 그럼 얘도 똑같이 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 그을 수 있는 현의 길이 중에 가장 긴 현은 지름입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죠. 현, 없죠. 여기 있다. 지름이 길이가 가장 긴 현이야.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요. 빨간색으로도 되어 있죠. 그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연결한 건 우리가 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에서
원 일부 이렇게 조각 냈어. 이렇게 조각을 냈어. 왜 우리가 피자 보면 피자에서 보면 약간 치즈 크러스트 그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는 그 부분 있죠. 약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약간 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꼴이라는 거는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와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면적을 이루는 걸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이번에 나오고 거의 끝나요. 활꼴은 현하고 호하고 이루어져요. 현하고 호하고 이루어져 있는 걸 활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에서는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호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양 끝으로 이렇게 반지름이 쭉 모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의 이름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모양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 1번에 보시게 되면 A, B, C, D가 있어. 근데 다음을 1, 5 위에 나타내요라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색깔 있는 펜을 조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색깔 있는 펜으로 좀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검정색이니까. 자, 호 A, B는 요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나도 조금 색깔이 있는 걸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현 CD는 여기를 이렇게 선분으로 예쁘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 BOC거든요. 그러면 BOC 하고 호까지 연결해줘서 이렇게 색칠해주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활꼴인데 현 A, 호 AD면 여기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현이면 여기를 의미하죠. 그럼 여기가 활꼴. 그러니까 여기가 4번, 이게 3번, 여기가 2번, 요게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각각의 용어를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죠? 우선은 가의 이름은 활꼴이에요. 그리고 마의 이름이 현이고요. 그리고 다의 이름이 중심각이겠죠? 나의 이름은 부채꼴이에요. 라의 이름은 호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채워 넣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괜히 이렇게 힘들게 했죠? 그죠? 활꼴은 가야 뭐 이렇게 써도 그죠? 그게 그건가? 자, 밑으로 넘어가시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심각이 작을 수도 있지만 점점 벌어지다 보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심각이 점점 커지면 호의 길이도 당연히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이렇게 중심각을 이렇게 그린 것과 중심각을 이렇게 그린 걸 비교해주면 호의 길이가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정확하게 비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심각이 2배가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똑같이 2배가 늘어나고요. 중심각이 총 3배가 늘어나게 되면 호의 길이도 똑같이 3배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중심각이 똑같으면 호의 길이도 똑같고요. 중심각이 똑같으면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고요.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정비례는 거야. 2배, 3배, 4배 되면 나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되는 거야. 그거는 호의 길이나 부채꼴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현의 길이에 대해서는 비례하지 않아요. 그 밑에 혹시 나오나요? 여기, 미안해. 안 적어도 되겠다. 여기 나와있다. 자,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면 현의 길이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정비례하지 않냐면 활꼴도 정비례하지 않겠죠. 자, 그럼 체크 3번을 보시게 되면 크기가 같은 중심각, 크기가 똑같대. 중심각이 똑같대. 그러면 호의 길이도 어떻다 그랬지? 같다 그랬죠, 동그라미. 자,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래. 정비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쵸? 부채꼴 정비례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죠. 자, 호의 길이 중심각에 정비례해. 맞아요.
자, 크기가 같아. 중심각이 같아. 그쵸? 그럼 현의 길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각이 똑같다면 삼각형이 생긴 게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례하지 않다 그랬지. 내가 똑같을 때 같지 않다라는 말을 안 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심각이 같으면 똑같이 현의 길이도 같아요. 자, 현의 길이는 정비례한다고 정비례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체크 4번은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B와 각 BOC의 길이, 각도가 같대. 그러니까 중심각이 서로 똑같다는 거야. 중심각이 똑같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현의 길이 같을 수 있죠. 그게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는 거. 여기 있죠? 1번. 그 다음에 호의 길이도 같아야 돼요. 그죠? 호를 그릴 때 이렇게 무지개처럼 호 둥그스름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호는 비례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중심각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AB에 대해서 AC는 당연히 2배일 수밖에 없어. 그치만 현은 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4번이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핵심 1번이에요. 자, 다음 원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얘가 지금 30도일 때 4cm는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비례식을 써주는 거야. 120도일 때 x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4배 됐죠? 또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4배 돼야 되니까 x 16. 자, 얘는 60도일 때 8cm라면 x도일 때는 4cm래. 그러면 2배 됐으니까 얘도 2배 돼야 되죠? x 30도. 자, 책이 핵심 2번으로 가시면 자, 중요한 게 평행선이 나왔어. 평행선이 나왔다는 거 억각을 보셔야 되는데 그 핵심 2번 같은 유형은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랑 지금 반지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같아. 그래서 반지름이랑 같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은 밑가의 크기가 같죠. 그쵸? 근데 함각이 지금 90도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180도에서 90도 빼주면 90도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주면 여기가 45도, 얘도 45도야.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의 각도랑 얘의 각도랑 억각이에요. 지금 보시면 평행하니까 억각이에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90도는 45도를 2배 해준 각이야. 그죠? 그러니 얘의 12cm면 여기는 그 절반이 몇 cm? 6cm가 되는 거지. 따라서 호 BC의 길이는 6cm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핵심 유형 2번은 교과서에도 있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한 번 익히시면 거의 똑같이 나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평행이고 억각이고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여기 보시면 2-1번도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AOC도 이등변 삼각형. 그거 조금 생각하셔서 문제 풀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 3번입니다. 자, 삼각형 얘는 각도에 똑같이 부채꼴 넓이 된다 그랬죠? 120도일 때 36이라면 40도일 때는 넓이가 얼마니? 라고 했어. 자, 그럼 곱하기 3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3 해야죠? 그럼 반대로 나누기 3 해주니까 1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비례식만 세우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해주셔서 계산하셔도 돼요. 자, 핵심 4번은요. 지금 AOB의 각도는 여기가 동그라미면 얘는 이렇게 2배가 된다는 거거든. 그럼 2배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호의 길이 당연히 되죠. 호의 길이 당연히 돼요. 당연히 비례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활골 안 돼. 부채꼴의 넓이 가능해. 현 안 돼. 삼각형도 안 돼. 활골도 안 돼. 그 답은 1번과 3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야. 호의 길이랑 부채꼴만 비례하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현, 활골 아무것도 안 돼요. 삼각형 넓이 당연히 같지 않아요. 됐죠? 여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9페이지까지 푸시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목표예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하시는 거 다 멈추시고 오늘 진도 나간 거 문제 푸시는 거를 첫 번째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